네, 김영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날이 아주 좀 쌀쌀합니다. 이제 입동도 이제 지난 지가 좀 됐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부메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메랑. 그 부메랑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이게 호주의 그 원주민들, 호주 그 중부, 서부 이쪽 원주민들이 본래 그 쓰던 일종의 이제 무기였다고 그러는데, 무기로도 쓰고 또 사냥 도구로도 쓰고. 그러니까 기역자 모양의 한쪽에 그 날이 좀 이렇게 좀 날을 세워가지고 슉 던지면 빙글빙글 돌다가 목표물 사냥할 때는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면 목표물 맞으면 이제 뭐 가령 새를 조준했다 그러면 이제 새가 맞으면 이제 거기서 맞아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가서 이제 사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회전해 갖고 던진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부메랑인데, 그게 이제 사냥 도구로도 쓰고 나중에 전쟁 무기로도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긍정적일 때, 이제 그 부메랑의 긍정적일 때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으로 쓰면 이 불교 자업자득,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득 뭐 이런 거 하고 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휴가를 내고 이제 여행을 갔죠. 좀 무리해서 좀 멀리까지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해서 멀리까지 가서 약간 좀 팍팍하게 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피곤해요. 이쪽 눈이 본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왼쪽이 주로 이제 조금 시원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번엔 또 오른쪽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눈이 어제 엄청 아파가지고 지금도 아직 덜 났는데 이게 다 이제 부메랑이죠. 제가 싼 거죠. 이 피로를 싼 거죠. 피로를 적당히 이게 피로가 적당히 쌓이면 그걸 해소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해소하지 않고 계속 무리해서 계속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눈도 아프고, 겉으로 이게 핏줄이 터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다 부메랑이다. 제가 다 싼 업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산행을 이제 취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산행을 취소하고 연구소에 이렇게 와서 부메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했다 그러면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지행이 항상 일치가 되고 합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저도 한참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가려고 아주 애쓰고 있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메랑 얘기하면서 삶의 철학도 좀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부메랑과 뭐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닌데, 뿌린 대로 뭐 거둔다 라는 것도 이제 다 부메랑의 일종이죠. 사람이 저는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오래전에 이런 걸 이제 들었어요.
듣고 이제 글로 쓸 때도 거기에 맞춰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관을 제대로 이렇게 옥립해가지고 세상과 호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문학 관련 저술, 그러니까 문학 관련 책들을 적어도 한 300권 정도는 읽어야 되고, 이제 역사 관련 저술을 한 200권 정도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 관련 저술을 한 100권 정도. 그러니까 밑에 문학 관련으로 한 300권 정도, 그 위에 역사 관련 한 200권 정도, 위에 철학 관련 한 100권 정도.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형태의 그 세계관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단해지죠. 그래서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면 오히려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부산을 갔다 오려고 하면 적어도 옛날이라기보다는 뭐 한 3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부산 갔다 오려고 그러면 한 이틀은 잡았어야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한 40년? 30년 전만 해도 고속버스가 생겼죠. 한 40년 전만 해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이틀은 잡았죠. 요즘에 뭐 하루에도 그냥 KTX 타면 그냥 하루에도 갔다가 올 수 있고, 고속버스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는 업무 스타일이 가령 옛날에 세 사람이 하던 업무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다 자동화되고 아주 빠르게 그 문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기기들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 명 정도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옛날에 뭐 일주일씩 하던 업무를 요즘 뭐 하루 이틀이면 뚝딱 그냥 해칠 수 있고, 하루 이틀 걸리던 게 뭐 한 시간이면 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엄청나게 아주 빠른 세상이 되고 아주 첨단화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중간중간의 단계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문학 관련 300권, 역사 관련 200권, 철학 관련 100권,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편안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복잡 다단한 사회에 있죠. 그래서 그런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적응을 하려면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해요. 좋은 세상 됐다고, 편안한 세상 됐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한 만큼 또 다른 부메랑이 온다는 거죠. 부메랑.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애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또 부메랑이 돼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결국은 데미지가 오죠. 생활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워져요. 이런 문학 관련, 역사 관련, 철학 관련 이것을 한 경영하는 사람이,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지인께서 올려주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약간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김용덕이라는 사람인데 강릉 상고 출신이에요. 강릉에 상고가 있는데 강릉 상고를 나와서 은행을 들어갔어요. 은행을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명퇴를 하고 일찌감치 커피 전문점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2002년인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7, 8년 됐죠.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게 만들었다, 오픈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상호를 테라로사 커피라고 이렇게 했는데, 스타벅스의 매출을 2배 이상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이제 본점이 강원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놨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영업이 잘 돼서, 지금 전국에 한 열 몇 개, 한 서너 개 되나 봐요. 근데 1년 매출이 뭐 한 240, 50억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양반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은 이 경영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 부메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경영 철학이 이 양반은 확고해요. 아주 확고해. 은행에 있을 때는 맨날 돈이나 이게 세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경영하는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이 경영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 커피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외식업인데, 외식업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진출한다는 거예요. 쉽게 진출하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바로 또 피드백이 바로 되죠. 부메랑이 바로 오죠. 경영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없으니까 망하기도 쉽다는 거지. 근데 경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면 준비도 확실하게 할 것이고, 확실하게 하면 철저해지면 결국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좀 명확해요. 이 양반의 외식업에 대한 경영 철학, 첫 번째가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마시고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철학. 제가 언젠가 한번 음과 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음과 식이면 되는데, 어쨌든 음식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무너진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철학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개념. 대체로 사람들이 음식을 좀 많이 팔고 매출이 좀 신장이 되고 그러면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두 번째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개념이 습득이 돼야 된다. 세 번째가 하드 트레이닝을 통한 조리 기술. 그러니까 기술,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는 기술도 끊임없이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덕 대표는 전부 알바는 없고, 직원들이 100% 정규직으로 있고, 그리고 틈틈이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에 대한 철학,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개념, 하드 트레이닝을 통한 조리 기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보내줘. 유학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메랑이 피드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피드백이 될 수밖에 없죠. 부메랑이 긍정적인 부메랑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냐, 이게 쭉 나오다가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에 관련된 책 적어도 300권 이상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저술, 그런 책에 대해서 한 200권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철학 관련된 저술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에 자기는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세계를 딱 보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커피 전문점을 자기 하겠다라는 게 확고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철학,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개념, 하드 트레이닝을 통한 조리 기술,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각인됐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루하루 쉼없이 커피 생산 단계부터 현재 직접 가가지고 아주 최고의 커피를 선점해서 공수하고, 그걸 통해서 조리 기술, 위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철학과 위생, 그 다음에 조리 기술,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딱 이루어지니까 우리 사람들의 가장 까칠한 입맛을 다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한번 김용덕이라는 그 테라로사 그 커피점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장이 일반 그냥 커피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안 돼요. 거의 도서관, 큰 도서관을 방불케 해요. 이게 보시면 큰 도서관에 쫙 펼쳐진, 예? 책이 그냥 장서로 쫙 쌓여있는 것처럼 그 아주 그 어마무시하게 멋지게 이렇게 이 뭐라 합니까 그 구도를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그 커피 중간중간에 그 예술적인 것처럼 맛은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맛이야 뭐 당연히 뭐 사로잡는 거죠. 거기에 분위기까지 거기다 연출을 확실하게 해 대니까 거기에 돌아오는 피드백, 즉 부메랑은 긍정적인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참 세상 좋아졌다, 살기 좋아졌다, 아주 편안한 세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다단해졌다. 그러니 철저히 더 준비를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부정적인 부메랑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까칠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까칠하게 그 경영 철학이 됐든 생활 철학이 됐든 실천 철학이 됐든 이 문학 관련 저술, 역사 관련 저술, 철학 관련 저술,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한번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부메랑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메랑과 부정적인 부메랑, 이를 통해서 김용덕, 테라로사 김용덕이라는 그 대표의 경영 철학과 일부 이게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외식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분은 이게 그냥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철저히 세계관을 확립하고 그 세계관 속에서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보다 좀 성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